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가온고등학교 원격 체육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팝스의 심폐지구력 측정 종목인 왕복 오래 달리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온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팝스의 유연성 측정 방법으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목소리가 굉장히 지루하여 여러분들을 졸리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목소리를 좀 더 밝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영어를 사용하여 PPT를 만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영어에 익숙해지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수업 목표, 준비운동, 가온고등학교 팝스의 유연성 측정 방법으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학습 과제, 차시 예고, 참고 문헌의 순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업을 통해 팝스의 유연성 측정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연성 관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사하시고 좀 어떠셨어요? 심각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김문홍 씨. 근육이 뭉쳐 만들어지는 타우트 밴드가 목덜미부터 등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거는 이렇게 더 넘어가면 아파요. 이분이 겪고 있는 근근막 통증의 정도는 일반적인 근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 중에서는 상당히 심하신 편이고요. 살짝 누르기만 해도 그 소리를 지르실 정도로 속 통증이 아주 심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꽉 쥐어 악력을 줘서 지어야지만 통증을 호소하시는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단단해진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 치료를 받고 3개월째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김문홍 씨. 처음 내원 당시에 비해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근막 통증 증후군 자체가 근육이 연축되고 근육이나 근막 같은 것들이 이제 긴장되고 연축되고 짧아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는 게 그거를 펴주는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자체가 이 질환에서 상당히 치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막통 증후군 치료에 있어 스트레칭은 중요하다.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층층이 쌓여있는 근섬유들이 늘어났다 줄어들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난다. 하지만 긴장 상태나 나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굳어지며 문제를 일으킨다. 스트레칭의 원리는 근육의 길이를 확장시켜 자연 상태보다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한다면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뭉친 근육을 푸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문홍 씨는 매일 집 앞 공원에 나와 1시간씩 걷는다. 스트레칭과 함께 빠지지 않는 하루 일과다.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요. 숲이 다 우거져가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여기 오면은 여기 가면 또 이거 어깨 통증을 풀어주는 그런 기구가 몇 개 있어요. 그 가서 이 운동을 좀 하고 막 한 20분, 30분 운동을 좀 해요. 그러면은 어깨 여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항상 매일 와요, 매일. 처음에는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던 스트레칭. 하지만 3개월 동안 꾸준히 해오면서 통증의 변화를 느낀 그는 이제 누구보다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무엇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가 그걸 느끼거든. 끝나고 나면은 어깨가 이렇게 푹 풀어지는 듯하는 느낌을 내가 느끼니까 내가 이런 어깨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 분들한테 진짜 이런 스트레칭,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 그거 진짜 권하고 싶어.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부상 예방과 유연성 향상을 통한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은 요즘 운동 전 스트레칭의 효과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의 유연성의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는 학업,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부상을 예방하고 나아가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면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준비 운동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각 동작당 최소 10초 이상 해주시고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하실 때 몸에 긴장하지 마시고 이완된 상태에서 합니다. 손목,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몸의 유연성을 높여준다는 의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손목을 손등 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을 당겨 주어야 근육이 더 늘어나면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동작을 하실 때 손목부터 팔꿈치까지의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당겨야 운동이 됩니다. 다음은 체력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연성 운동으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와 엎드려 윗몸 들어 올리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팝스 측정 종목과 자세가 같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양 다리를 모아 펴서 앉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최대한 숙이면서 양손을 모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시선은 앞을 바라보며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엎드려 윗몸 들어 올리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배를 땅에 대고 누운 후 양 손바닥을 허리 옆부분의 지면에 댑니다. 팔을 펴면서 머리, 가슴, 배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시선은 위쪽을 바라보며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운동 강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오늘 운동 목표는 팝스 유연성 측정 기준에서 최하 기준인 5등급으로 하였습니다. 고1 남학생 마이너스 2.1cm, 고1 여학생 1.9cm, 고2 남학생 0cm, 고2 여학생 4.9cm, 고3 남학생 1.9cm, 고3 여학생 4.9cm입니다. 하실 때 명심해야 할 점은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여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이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기가 없는 학생들은 발끝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유연성은 우리 몸의 관절이 앞, 뒤, 좌우로 잘 굽혀지는 정도를 말하며 유연성이 좋으며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시시자가 양발을 곧게 펴고 앉은 자세에서 상체가 굽혀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유연성 검사 종목입니다. 많은 유연성 측정 종목 중에서 하체 햄스트링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검사 종목입니다.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대퇴이두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측정 장소는 측정기를 놓고 검사할 수 있는 체육관의 평평한 장소에서 합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측정 도구입니다. 팝스 기록지, 기록판, 펜과 측정기가 있습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측정 방법 중 측정 준비 단계입니다.
측정자는 측정기를 놓을 장소를 확인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자는 검사 전 측정기 개수와 전체 실시자 인원을 고려하여 측정을 준비합니다. 실시자는 정확한 기록의 측정과 상해 예방을 위해 측정 전의 준비 운동을 꼭 실시합니다. 측정자와 실시자는 검사 및 실시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측정자는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할 실시자를 확인하고 실시자는 올바른 실시 자세에 대하여 숙지합니다.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의 측정 방법 중 측정 실시 단계입니다. 실시자는 신발을 벗은 후 측정기 수직면에 양발이 완전히 닿도록 앉습니다. 측정자는 실시자가 측정기에 양발이 완전히 닿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시자는 양발 사이가 5cm를 넘지 않게 합니다. 실시자는 머리를 들고 몸은 곧게 유지하며 양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등 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측정자는 실시자의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측정자가 교정해 주지 못할 때 바른 자세로 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측정자의 시작이라는 신호에 따라 실시자는 가슴을 앞으로 충분히 내밀고 상체를 완전히 굽히면서 측정 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습니다. 측정자는 실시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실시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측정자는 실시자가 굽혀진 자세를 2초 이상을 유지하게 한 상태에서 막대자의 기록을 읽습니다. 손가락 끝이 멈춘 지점의 측정기 눈금을 0.1cm 단위로 기록지에 기록합니다. 측정자는 실시자에게 2회 실시하도록 하여 좋은 기록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실시자는 검사를 마친 후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걷기나 스트레칭을 통해 정리 운동을 실시합니다.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동작은 햄스트링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햄스트링의 스트레칭을 반드시 합니다.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날 햄스트링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자가 재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실시자가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서 손을 뻗는 동작으로 막대자를 때렸을 경우, 허리 반동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실시했을 경우 재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자는 실시자가 머리를 앞으로 굽히는 것이 좋은 기록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지시킵니다. 측정자는 2회의 기록을 잘 확인하여 좋은 기록이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측정자가 실시자의 무릎에 손을 대어 주는 것은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을 가볍게 올려만 놓습니다. 실시자는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뻗을 때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실시자는 측정을 마친 후 바로 앉거나 쉬지 않고 정리 운동을 합니다. 다음은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남학생의 기준표입니다. 다음은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여학생의 기준표입니다. 학습 과제는 기존의 EBS 온라인 클래스로 드렸던 학습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체력 요소별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 내용을 누가 기록하여 등교 개학 후 담당 체육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습 과제는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를 실시하신 후에 기록을 과제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실시가 불가할 경우 사유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차시에는 가운고등학교 팝스 근력 및 근지구력 측정 종목인 파급혀펴기와 무릎대고 파급혀펴기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